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 여러분. 폴란드 바르샤바에 사는 남종석입니다. 대통령 재외 국민투표가 23일부터 28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 177개 재외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이루어집니다. 22만여 명의 재외국민들이 가까운 분들이 멀게는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가 투표를 하시게 될 텐데요. 아시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아프리카, 지구촌 각지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재외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가슴 벅찬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투표 한번 하기 위해서 우리 재외국민은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야 합니다. 해외에 사는 우리 교민 중에 두어 시간이야 가까운 거리이고 카풀로, 비행기로 하루 종일 걸리는 투표 여행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듯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투표이기에 표 한 장 한 장의 무게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투표이므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해외에 사는 동포로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희에겐 학연, 지연, 혈연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나라의 기준에서 내 조국 대한민국이 어느 만큼 높은 국격을 지니고 현재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제가 처음 폴란드와 인연을 맺게 된 25년 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처럼 해외에 사는 국민은 저마다 해외로 가게 된 사연이 소설 몇 권씩은 될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국의 우수한 상품을 폴란드로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을 떠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가 1989년입니다. 국내에선 올림픽이 치러진 후였고 국제적으로는 동유럽이 개방되기 시작한 해였죠. 1월 1일 입사한 어리버리한 신입사원인 저에게 4개월도 안 돼 해외 출장 보따리를 싸라고 합니다.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네, 가라면 가야죠. 그렇게 처음 폴란드에 발을 딛고 5년이 지나서야 첫 계약을 따냈습니다. 20만 불에서 시작한 계약액은 불과 2년 만에 800만 불로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선 지사를 설립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아무도 없는 1인 지사의 지사장으로 폴란드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뭔가 성공 스토리 같으시죠? 하지만 한국 사람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아시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예상보다 일이 잘 됐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도 받고 매출은 멈출 줄 모르고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돈 욕심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제 젊은 날을 노력하는 만큼 채워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젊은 혈기에 오만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무지나 다름없던 폴란드에서 이룬 작은 기적, 이걸 나는 내가 유능한 결과라고 그땐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사장의 자리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나를 보호해주던 대기업의 후광 효과가 사라진 자리엔 무시와 서름이 기다렸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다닌 기업의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울타리였다는 걸 퇴사 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사는 국민에겐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가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단단한 버팀목이고 후광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촛불만으로 대통령을 바꾸는 경이로운 민주주의 국가, 전 세계의 청춘의 감성을 흔드는 BTS의 나라, 엄청난 영화와 드라마의 나라, 정교하고 세련된 제품을 만드는 나라,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저에겐 대한민국의 그 이미지가 백입니다. 저에게만 백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수출 기업에게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무역액 1조 2,5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하며 2012년 이후 9년 만에 세계 무역 순위 8위로 올라섰습니다. 그것도 최단기간에 이룬 성과입니다. 이 놀라운 수치는 저처럼 해외에 사는 국민에게도 고스란히 닿아 있습니다. 한국 사람, 한국 제품이 대접을 받고 제 값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은 분명한 비전과 철학으로 경제 영토를 더욱 확장함과 동시에 그 성과가 국내에 두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막 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IMF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의 이미지가 다시 회복될 즈음이기도 했죠.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2014년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단순히 왔다 가시며 사람들을 격려한 것이 아니라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결을 부탁하여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의전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신 겁니다. 이후 한국 기업의 폴란드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국을 알리고 한국 제품을 알리는데 최전선에서 띄워주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슬로건만 있고 실체는 없는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최근 폴란드도 이웃나라인 우크라이나 사태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스는 쏟아지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매일 폭격과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걸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매 순간 느끼는 전쟁의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저 역시 내일이라도 당장 일상이 멈출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외교 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합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외교 문제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의 첫 TV 토론을 보면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가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거나 전술핵을 도입한다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외교와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한 분 같았습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도 우크라이나 국민처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자칫 폐허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도록 상대가 넘보지 못하게 미리 안보를 튼튼히 함과 동시에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 체제의 한반도, 그게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선택하는 두 번째 기준은 외교 안보에 대한 이해는 물론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노선을 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 국민을 화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투표를 앞두고 제가 원하는 대통령을 선택하기 위해 후보들에 대해 탐구를 좀 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저희 선택에 후회가 적을 테니까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 자서전을 통해 살아온 날들을 가늠할 수 있었는데요. 흙수저로 태어나 세상 끝에 홀로 서야만 했던 그의 삶은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리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소년공이었던 시절부터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은 현재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 함몰당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며 그 안에서 가장 최선의 기회를 찾아내고 움켜쥐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온몸으로 습득된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는 대통령이 되어서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할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도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끝없는 분열과 갈등만 있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750만 재외동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통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시절부터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된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부터 품격과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이들까지 모든 계층과 부대끼며 소통하고 공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만큼 삶의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한 사람을 찾기도 힘듭니다. 새로운 시대의 리더는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게 판단하는 머리와 가슴 깊은 곳에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가 이미 행정가로서의 탁월함을 증명했듯 그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탁월함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외국민 여러분, 내 삶을 위한 대통령, 이제 기준이 서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국민을 보호할 실용주의 안보 대통령, 그리고 새 시대의 통합 메신저, 그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제 투표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투표를 해야 조국과 재외국민의 미래가 바뀝니다. 재외국민 투표 기간은 23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